자, 그러면은 잘 쉬셨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서는 마지막 20번 하나 남았죠? 20번이 생뚱맞은 문제냐? 그렇진 않았어요. 생뚱맞은 문제는 절대 아니야. 기존에 그 옆에도 제가 따놨지만은 미리들 많이들 있었던 문제를 좀 말을 특이하게 놨을 뿐이에요. 참고로 저도 이 문제 읽어보고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가 했어, 처음에. 나도 한 3번인가 4번을 문제를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에 읽어보고 문제 상황 해석하는데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풀려고만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또 문제를 읽게 되고, 다시 또 문제를 읽게 되고, 다시 또 문제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죠, 그게.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문제 좀 볼게요. 자, 20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문제를 풀면서 많이 알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밝기 변화인데, 이놈의 밝기 변화라는 게 뭐에 관계가 있죠? 반지름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에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별이고 직가직계 행성이 아무리 커봤자 별보다 클 수는 없어요. 참고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고 태양에 쌀알문이 있다고 배우죠. 쌀알문이 이렇게 있다고. 이 쌀알문이 하나가 지구만 해요. 꽤 큰 거야, 쌀알무늬도. 그 다음에 흑점 이렇게 있다고, 흑점 이거보다 작겠다. 흑점 이렇게 있다고 나오죠. 흑점이 우리가 알기로는 목성이 겁나 큰 행성이거든요. 목성만한 걸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행성이라고 해봤자 요따시만한 애 하나 지나갈 거야. 아무리 크게 잡아봤자. 그러면 얘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밝기는 우리는 굳이만 알아요. 우리가 별이 구형인 건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땐 이 면에서만 빛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면에서만 빛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저 면적이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는 저게 뭘로 보이는 거죠? 원의 넓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리는 거는 제곱하고 관련이 있어요. 반지름에. 요것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이 문제였어. 난 여기서부터 읽는데 오래 걸렸어. 자, 잘 보세요. 자, 무슨 국어 시간도 아니고 지금부터 국어 문장 해석이라는 걸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써야 될 거 아마. 자, 여기서 주어가 뭐고요? 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이런 거 할 거야, 이제부터. 자,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 자,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 그러면, 콤마. 중심별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을게요.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이며 그러면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R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진 괜찮아.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콤마. 사실 여기 콤마가 없어요, 지금.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4.2배? 뭐에 대해서 4.2배냐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중심별 반지름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자, 여기 이런 거 맞나? 이게 국어를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에 대하여 다시 이거네요. 그치? 이거 뭐라 그러지? 주어 하나로 이렇게 받아치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받아친다 그래야 되나? 여기에 뭐 후가 들어가야 되나 맛이 들어가야 되나 뭐 그런 거 하면 되겠죠, 영어 시간이면. 자, 맞아요. 그러면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중심 반지름에 대하여 4.2배니까 4.2R이라는 거리를 가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나 이 문장 해석하는데 한참 걸렸어. 이게 4.2배가 행성에 대한 소리야. 뭐야,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한 3번인가 4번 읽어본 것 같다, 나도. 나도 이 문제 처음 보고, 야, 니들 많이 틀리겠다 싶더라. 왠지 알아요? 20번이잖아요, 거기다가. 포기라니까, 이 정도면. 그치? 시간 딱 봤는데 시간도 적당히 남아서 포기하기 딱 좋은 마음이 드는 시간? 맞아요. 그 시간쯤 될 거야.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20번에다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라 앞에 19개를 다 맞았나 보고 20번을 빨리 찍자. 그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항상 근데 우리가 그림을 나타낼 때 빼먹는 게 하나 있어요. 관찰자가 어디서 쳐다보는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중심별이 있으면 우리가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요.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있고 행성에 대한 공전궤도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찰자는 어디서 할까? 좀 밑에서 볼까? 여기서 볼까? 이렇게 관찰자가 본다고 칠게요. 이게 시선 방향이라는 거죠. 저 화살표 방향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단 소리냐면은 별이 있으면 별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별의 중심이죠. 별의 중심에 대해서 행성이 여기 있으면 행성의 중심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2r이고 좀 더 크게 그릴까? 핑크 색깔 있다. 요게 좀 더 크게 그릴까? 여기 중심별이 이만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색깔 이쁘다 이거? 이씨, 나만 이거 안 좋아해. 이씨, 자기들만 쓰고 싶다. 그치? 개인적으로 색깔 별로 안 좋아해. 나 진짜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거야. 옛날에는 흰색 분필 하나로 다 했어. 아니, 왜 색깔을 바꾸는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힘들게.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쁘긴 하더라.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놓은 거고요. 여기 반지름을 20분의 1R이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이. 그림상으로는. 자, 그럼 일단 문제문 해결하는 것부터 볼게요. 자, 그럼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어쩌고 단서 조항 나와 있는데 T1하고 T5일 때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대하여 위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야, 늘 보던 그 소리네요. 자, 그런데 분석할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걸 이제 지울게요. 요거 이제 지울게요. 문장은 지구과학이 드디어 국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구과학은 난 거예요. 물리는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물리를 푸는 건지, 이거는 국어를 하는 건지 가끔 나도 헷갈려. 나도 못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잘 안 읽어. 그러니까 더 잘 틀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좀 쉬워졌잖아요. 내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등급은 나눠야 되겠고, 근데 내용은 배우는 게 거기서 거긴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고, 그래서 쓰는 방식이 바로 문장 자체를 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장을 몇 번 자꾸 읽어보는 연습을 하시고, 문제에서 문장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풀지 마세요. 문제부터 몇 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가장 현명하고, 그런데 또 하나 팁을 주자면 문장만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았냐 틀렸냐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보기를 줬다는 거는 그 지문의 문제에서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뭔가를 줬다는 거니까 이걸 판가름하려고 했어? 이 상황에서 이걸 주고 나는 내가 이해한 게 맞구나,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 그러면 기억 T2, T1일 때, 자, 근데 여기 중심별의 밝기라는 게 지금 쭉 가서 지금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쭉 가서 다시 어두웠다가 밝았다가를 반복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T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관찰자, 행성, 뒤로 중심별,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여기 T1 시기는 시선 방향이 이 방향이면 대략 그릴게요. 여기가 행성이 여기 있고, 그다음 별이 여기 있어서 딱 일직선상에 놓이는 이 상태가 T1 시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끝에가 다시 T5.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그러면 식현상이 있고 다음 식현상이 있는 그 가운데면 여기죠. 여기 있을 때가 T3네요. 그럼 T3일 때는 어디 있어야 돼요? T3일 때는 시선 방향 여기면은 중심, 바깥쪽 그리면은 중심별이 여기 있고, T3일 때, 여긴 T1일 때고, 그 다음에 행성이 여기 뒤로 가 있을 때, 이 상태가 T3 구간이고, 그럼 여기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죠. 만약 이쪽으로 회전한다, 얘가 이쪽으로 회전한다면 여기 있을 때겠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T1 시기에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는 원래 광도의 99.75%니 라고 했죠. 그러면요, 99.75%? 그러면은 이거 1에서 빼면 얼마예요? 0. 얼마야 이거? 99.75%면 얼마야? 0.25% 감소한 건가요? 여기 1이고 여기가 99.75, 그럼 25% 감소네요. 0.25%. 0.25% 감소면은 지금 그러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00분의 1인가요? 400분의 1이죠. 퍼센트니까 400분의 1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얘가 400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0.25, 4분의 1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0.25%죠. 4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400이 되려면 뭐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인가요? 그럼 20분의 1이니까는 딱 맞네? 20분의 1이니까. 그쵸? 제곱이니까. 20분의 1로 주는구나. 맞네요, 그러면은. 근데 숫자가 마지막에 보면 사람 긴장하긴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이게 웃겼어. 니은이. 자, 잘 봐요. 얘가 뒤로 자, 여길 기점으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행성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별은 여기서 다가오잖아, 이쪽으로.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이쪽에 있을 때가 청색편이 구간이고, 이쪽에 있을 때가 적색편이 구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청색편이라는 거는 스펙트럼이 있으면 스펙트럼 선이 여러 개가 갈 텐데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 선이 있을 텐데 이쪽으로 파장이 긴 쪽이에요. 그러면 청색편이가 되면 스펙트럼이 이 선 자체가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T1에서 T2면 여기면 여기가 T2인데 여기면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T2면은 행성이 빠지는 중인데 그러면 얘는 별은 앞에서 다가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파장이 짧아지는 추세인 건 맞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파장이. 청색편이 구간인 건 맞는데 다시 짧은 파장에서 기준 파장으로 돌아가니까 파장이 다시 또 전보다는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T2에서 T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파장이 짧아서 최대 파장이 짧은 데까지 갔다가 짧은 파장에서 다시 기준 파장으로 돌아가죠. 청색편이 구간인 건 맞지만 파장이 전보다는 길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뭘로 봤냐면 파장이 길어진다?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길어진다. 적색편이 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을 많이 틀리다고들 했어요. 요거 조심하세요. 말장난이 엄청 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야, 난 디귿 오랜만에 그림 그려야 되더라. 자, 얘가 지금 보면은 A일 때가 언제냐면 식현상이 끝난 직후예요. 식현상이 시작됐다와 식현상이 끝난 직후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심별이면요. 행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내가 보는 방향에서 행성이 이렇게 걸쳤을 때가 식현상이 시작할 때야.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됐을 때가 식현상이 끝났을 때죠. 그럼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다시 중심별의 궤도, 행성의 궤도. 어차피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니까 두 개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편의상 좀 잡을게요. 자, 잡고 얘가 중심별이 좀 크겠죠? 이따 말할 거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걸쳐갖고 요 끝이 이렇게 걸쳐서 보일 때. 요 때가 식현상이 끝날 때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2r. 그 다음에 여기가 r, 여기가 20분의 1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 더하기 20분의 1r. 요 길이가 4.2r. 빗면의 길이가. 여기가 r 더하기 20분의 1r. 이렇게 된 것 뿐이고.
나머지는 쉬웠어. 나머지는 평상시에 보던 그 문제가 맞아. 그래서 T2일 때 4분의 1번이 뭐냐면 T2일 때는 언제냐면 여기면은요. 전량 여기를 지나갈 때니까 얘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얘의 원래 속도인 V일 때가 T2이지기. 원래 접선 속도로 다 보일 때. 근데 문제는 요 시기 때는 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요 방향으로 회전할 건데 V로 회전할 건데 문제는 요 방향 필요가 없고 요 방향의 속도 성분만 필요하거든요, 지금. 요게 V 프라임인데 그러면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를 세타.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가 다시 세타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V 프라임은 V의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럼 코사인 세타는 요거 갖고 하자면은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분의 요거니까 4.2R 그 다음에 요 길이 R 더하기 20분의 1R 요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 떨어진 건데 그치? 아따 그림 못 그리면 틀리겠어요. 그쵸? 20번은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문장이 되게 어려웠어요. 글 자체가. 그러면 이 20번의 문제는요 그 옆에 보시면 기출문제 제가 뽑아놓은 거 그 위에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각도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전에는 각도를 30도라는 특수각으로 준 것 뿐이고 이번에는 30도가 아니라 임의의 각 세타로 주고 길이비를 준 것 뿐이에요. 뒤집힌 것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틀렸죠. 이유는 글자가 어려워서. 모르는지 모르겠어 나도. 한참 읽어봤어요 나도. 이렇게 하면은 20번까지가 풀이가 됐죠. 이거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정리하려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20번이 국어 대잔치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이건 내가 풀이할 게 아니라 국어 선생님들이 좀 풀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요즘 그런 거 참 많은 것 같아. 물리도 그렇고 요즘 수학도 이제 과학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물리하고 화학하고 지구과학은 수업을 하는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정리 좀 할게요. 저 글자만 이해해서도 좀 편했는데 근데 말이 좀 너무 어려웠어. 내가 봐도. 그죠? 괜찮죠? 자, 그래서 옆에 그 기출문제에 있는 거 제가 노는 거는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숙제로 제가 수능 1번부터 20번 옆에 2개씩 줘. 딱 많이도 아니고요. 꼴랑 2개씩. 2개씩 유사 문제라기보다도 뭘 찾으려고 노력했냐면은 예를 들어 수능 문제에 나와 있는 어느 부분을 풀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다시 들어있는 문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유사한 문제가 올해 수능에 나오길 바란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의 특정 부분이 올해 모의고사에, 아니, 올해 수능에 이렇게 딱딱 매칭이 돼갖고 몇 개 합쳐져서 한 문제. 얘는 보면은 밝기 물어보는 거 한 문제. 스펙트럼 편의 물어보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서 회전 속도에 따라서 그게 관측하는 사람의 관측 방향에 대한 속도로 다시 환산하는 거 한 문제. 요 세 문제 정도는 기존의 모의고사에서 많이 있었어요. 요거를 부분 따가지고 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 있죠. 뭐 사기 귀찮으면 그냥 EBS 들어가서 다운 받으셔도 돼요. 그것만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되는데 해야 될 건 뭐냐면 안 하는 짓이 뭐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처럼 20번 문제다. 수능 20번 문제다. 그럼 풀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기출문제가 된 거죠. 과거형이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었으면 자, 이 문제를 풀어서 맞건 틀리건 해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첫 번째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풉니다. 이때 문제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려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유사한 문제를 어쩔 때 맞고 어쩔 땐 틀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될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맞았든 틀렸든 간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봤기 때문에 다행히 맞게 봤구나 해석을. 혹은 틀렸으면은 분명히 해석에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봤어야 되는데 내가 뭘 놓쳤을까? 그거를 다시 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현재 풀어오는 이 과정이 최선인가, 최적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혹시 지식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게 없었나? 조금 메꿔야 할 건 있었나? 혹은 이건 지식이 늘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유추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야 되는 거구나. 요건 유추 과정이니까 요런 연습을 자꾸 해야겠구나. 요렇게 마지막에 맞았건 틀렸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아예 없어요. 전 과목에서. 이러니까 맨날 문제를 풀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또 하면 또 틀리고 또 맞고 또 하고 또 틀리면 또 맞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래도 늘긴 늘어요. 굉장히 소모적이어서 문제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힘들어. 지금이야 3학년 이제 3월 첫 주고 이제 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할 거고, 아직 반에 친한 친구도 많지도 않고, 서먹서먹하고, 어떤 미친놈 아니고서야 지금쯤 공부 열심히 할 거고, 다들. 그 다음에, 아직은 날씨가 춥고. 그런데 조금 지나봐요. 이제 3월 지나서 4월 되면은 길거리에 꽃 피죠. 꽃내음이 나가오죠. 사람들 옷 보면은 화사해지고, 다들 맨날 어디서 얘기 들어보면 놀러 간다는 소리 나오고, 아이씨, 나는 수험생이라 가지도 못하는데 가족들은 나 빼고 어디 자꾸 간다 그러고. 그게 괜찮아. 봄까지는 어떻게 견뎌. 그러다가 날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더운데, 짜증나는데, 그때부터 뭐가 거슬려. 나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떠드는 애가 많은지 거슬리고. 그의 입장에서 자기가 공부할 때 네가 떠든 거거든, 이제. 어. 그렇지. 또 날 더워지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하기 싫지. 근데 또 여기다가 또 염장 지르는 애들 하나씩 있어. 난 어디까지 했다? 그러면서 막 자랑질하고. 또 근데 이건 또 괜찮아. 그러면 아이씨, 꼴 보기 싫어서 공부라도 해야지. 그러는데. 이건 또 어떤 애는 난 이미 글렀어. 친구야. 나는 재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은근슬쩍 너도 같이 재수하지 않을래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같이 놀자고 꼬시질 않나. 그렇게 여름에 정신 못 차리고 지나가면은 수능 원서 쓴다 그러지. 그러고 한 달 더 있으면은 수시 원서 쓴다고 진짜 교실이 진짜 시장 바닥 같을 거야, 이제. 정신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찬바람 좀 불어서 이제 시원해져서 살만하다 싶으면 수능 날이야. 아무 생각 없이 금방 가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해석하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틀린 게 질문이 들어온 게 6번이었나요? 6번에 거기 기출문제 뽑아놓은 것 중에서 아래쪽 문제가 틀렸다고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문제는 2022학년도 6월 모평 3번이네요. 자, 이렇게 6월이나 9월에서는요, 조금 특이한 걸 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관계없지만, 그러면 그 해에 출제될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약간 특이하면은. 자, 그림은 SiO2 함량과, 자, 근데 여러분들 가끔 이 함량 퍼센트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우지 맙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사실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형질을 따지면은요,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고교 과정에서 그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자, 먼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나눠요. 자, 여기서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보통 마그마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식겠죠? 천천히 식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요. 그러면서 우리 통합과학 때 살짝 배웠던 게 그 규산형 광물은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그다음 판상, 망상 구조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게 독립형은 Si 하나에 O 4개가 결합을 하고요. 여기에 철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가 금속이 붙어요. 그러면 독립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온도가 높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독립형이 되면은 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붙었죠. 그럼 얘는 색깔이 거무띡띡해요. Si하고 O만 있으면 참고로 유리, 우리가 보통 쓰는 저 유리들 있죠. 유리가 다 SiO로만 되어 있어요. 투명하죠. 밝아요. 그런데 금속성이 많이 포함이 되면 이렇게 현무암질처럼 거무띡띡한 색깔을 띄어요.
얘는 검은색을 띠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미 금속성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속성 없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친구야, 너 나랑 같이 다니지 않을래? 그리고 옆에 있는 동성 친구하고 손을 잡기 시작하죠.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어쨌거나 그럼 산소와 규소가 산소를 공유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속성의 비율이 떨어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SiO2 함량의 비율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져요. SiO2 함량이 높아서가 아니라 금속성이 적어서. 여기 SiO2 함량이 적어요.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현무암질은 독립형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놀죠. 얘네들은 결합력이 좀 작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소를 공유 결합했으니까 결합이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가스 같은 게 있어도 쭉 올라오면 이렇게 버블 형태로 이렇게 점점점 팽창을 하면서 퍽 터져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잘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폭발형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용한 분출이 되는 거고, 대신 얘네들은 결합이 약하니까 분출된 다음에 옆으로 쓱 퍼지겠죠. 그래서 용암대지나 그 다음에 순상화산을 이루는 거고, 이쪽은 결합력이 세니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종 모양으로 이렇게 옆으로 위로 쓴다라고 종상형이라고, 그러니까 종 모양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하나 구분을 할 거는요. 얘네들이 어디서 굳었냐, 나중에는. 얘네들이 지면 밖에 나와서 굳어버리면 빨리 굳겠죠. 그래서 이거를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산암은 입자가 작아요. 세립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발낙지가 발이 세 발이어서가 아니라 가늘어서, 가늘다란 세발낙지예요. 세자예요. 그리고 땅속 깊숙한 곳에서 굳으면은 천천히 굳으니까 입자가 좀 커지죠. 이거를 조립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림은 SiO2 함량과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화성암 ABC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ABC는 각각 유문암, 그 다음에 현무암, 그 다음에 화강암 중에 하나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고 나오는 것만 맨날 나와요. 얘네들이 지표면에서 나와서 빨리 굳잖아요. 그럼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으면 현무암이고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빨리 나와서 표면에서 굳으면 안산암이고요. 얘가 빨리 나와서 굳으면 유문암이에요. 위에 이름 붙인 게 다 화산암이죠. 그 다음에 심성암, 땅속 깊숙한 곳에서 굳으면은요, 여기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유문암질이 땅속 깊숙한 곳에서 굳은 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화강암이에요.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화산암이고요. 여기 화산암 이렇게 써볼까? 화산암이고, 여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라고 쓰고요. 요거 세 개랑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물어볼 일이 없고요. 나온다고 쳐도 유추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반심성암 얘기가 있는데, 반심성암 얘기는요,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나올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걔는 답이 아닐 확률이 좀 높고요.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나오면은요, 주로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역시 뭐니 해도 여기하고 여기죠. 이 두 개만 제일 잘 나와요. 남은 두 개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유문암, 현무암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유문암 여기 있네. 그 다음에 화강암 여기 있네. 그럼 따지면 뭐야? 얘네들은 SiO2 함량이 높은 애고, 얘는 SiO2 함량이 낮은 애니까 그걸로 일단 구분합시다. B하고 C는 SiO2 함량이 높죠, 지금 X축이. 그 다음에 A가 SiO2 함량이 적으니까 A가 현무암이네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구분해야 되는데 결정의 크기, 여기 있죠. 심성암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화강암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유문암, C가 유문암이 되면 되겠죠? 세립질이니까. 자, C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C는 유문암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B가 뭐죠? 화강암이니까 심성암이죠.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된다. 맞죠? 근데 만약인데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쳐도 이름을 모른다고 칠게요.
딴 건 몰라도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되는데 입자 크기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니은은 맞는 건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B는 주로 해령에서 발달한다. 화강암이죠. 화강암은 주로 언제죠? 땅이죠. 땅, 육지죠. 대륙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모른다고 쳐도 니은은 꼭 포함이 돼야 돼요. 니은은 꼭 포함이 되니까 답이 2번, 4번, 5번 중에 골라야 되네요. 하여튼 1번하고 3번만 골라 아주 그냥. 이건 바보. 그쵸? 대신 얘는 답이 2번밖에 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긴 했네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았고, 혹시 맞은 것 중에 질문이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죠? 잘했어요. 잘했고, 엘니뇨, 라니냐도 판단 잘 하시면 되고, 엘니뇨, 라니냐는 제발 라니냐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주 세 가지 물질 얘기해서 아까 그래프 그렸던 것 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연령 측정에서는 안 되면 그냥 한다. 라는 정신으로. 뭐, 안 되면 해보지 뭐. 그런데 운 좋게 한 번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전공 맨 마지막에 걸리더라고요, 하면은. 운도 지질하게 없어요, 하여튼간. 이제 막 하다 보면은, 한참 하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대충 누가 뭐가 돼야 된다는 나와요. 그래서 한 2분의 1의 확률 정도로 나오더라고, 보니까는. 아까는 몇 분의 1이요? 꽤 많이 확률이 있었죠. 그건 다 해봤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딱 더 할게요. 19번. 수능 19번 옆에 보면 기출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오답률이 위에 거. 아래 거는 오답률이 많이 안 높았는데요. 위에 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얘도 수능 문제죠. 얘도 거의 국어 문장 싸움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문제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시간을 못 드렸으니까 문제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문장 싸움이야, 거의. 안타깝군. 내일 낮에 휴강이 하나 생겨갖고 맨 뒷시간 있는 애를 앞쪽으로 좀 당겨볼까 했더니 안 된다네. 아깝다.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에이고, 나도 니네들한테 맨날 공부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 하면서도 나도 못하는 거 되게 많어. 밤에 가서 애들한테 많이 하는 게 보통 밤에 핸드폰 보는 거. 그죠? 그거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그러고 보면 다음날 좀 더 피곤하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은 또 눈에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또 잠이 좀 깬다며 또. 그러다 보면 또 잠드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리고, 막상 잠이 들어도 잠이 푹 안 들고. 그래서 핸드폰을 거실에 내놓고 자야지 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나도 꼴짝꼴짝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알려준 건데 그 쇼츠인가? 와, 야 이거 이야 새롭더라. 막 넘길 때마다 뭐가 하나씩 나오는데 짧아. 그리고 또 하필 한 10개 정도 넘기면 또 한두 개 또 재밌어 심지어. 그리고 이게 내가 머무르는 시간을 얘가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언젠가부터가 자꾸 또 나오대요. 좀 신기하대. 자, 그 위에 있는 문제가요. 왜 문제가 됐었냐면 문제 읽어볼게요.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난 화강암 A, B와 A, B는 화강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화강암 거기 보면 이거 화강암만 가능하죠, 여기서는. 근데 쉐일 C라고 되는데 쉐일은요 퇴적층이거든요. 퇴적층에는 우리가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가 없죠. 하나 더 뭐 변성함은 가능하긴 한데 G1에선 변성함은 안 물어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화강암 A와 B에 분포된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 X하고 Y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냥 반감기만 알려줬네요. 누가 포함됐는지 몰라요. 자, 거기 이제 밑줄 거 보실래요?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나 이거 너무 싫어. 이 문장. 자, 다시. 관입인데 누가 누구를 관입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A는 B를 관입했대요. 그럼 B가 있고 여기에 A가 관입해서 들어간 거죠. 그럼 A가 더 먼저 있었고
아니, B가 먼저 있었고 A가 나중이란 소리죠. 나이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어. 이게 어려웠어. 여기까지. 에세, 관입은 쉽네. 그러더라고. 그 다음이 문제인 게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아씨, 부정합으로 접하고? 시간 갭이 뜨는 건데 부정합인데 누가 먼저야? B가 먼저라는 소리야. C가 먼저라는 소리야. 어? 근데 부정합이라는 소리는 잘 생각해봐요. 밑에 뭔가가 있고 그게 좀 시간 갭이 떠서 깎여 나갔다가 뭐가 위에 다시 쌓인 게 부정합이죠. 그러면 다 생각해봐. 퇴적층이 있고 그 위에 화강암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관입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해봐요. 우리 많이 보는 그림 중에 자, 어떤 층이 있고 그 층을 관입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관입이 이런 식으로 관입이 있어서 여기까지 얘가 차고 들어갔어. 이렇게. 이래도 관입이죠. 그러네? 그러면은 이건 관입이잖아. 근데 여긴 부정합이라며.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화강암이 있고 퇴적층이 있고 화강암이 들어가는 건 관입이니까 부정합이 아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가 있었고 화강암이 있었고 그 위에 쉐일이 쌓여야지가 부정합이 되는 거네. 잠깐만. 그러면은 뭐가 먼저 있었고 화강암이 먼저 있었고 그게 일부가 깎여 나가서 돼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누가 제일 오래되고 B가 제일 오래됐나? 그 다음에 A가 A, 그 다음에 B보다는 잠깐만 C? 자,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럼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했고 A는 B를 관입했고 그럼 B가 먼저 있었고 A가 쌓이는 거 맞고 그 다음에 B와 C는 부정합 관계인데 화강암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있고 B가 있었고 그 위에 C가 쌓여야 되나요? 이렇게? 그래야 부정합이 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오씨 어렵다 말이. 그쵸? 그 다음에 A와 B에 포함된 방사선 원소의 양은 처음에 양의 20%와 50%래요. 각각. 그러면은 A는 20% 반감기가 약 몇 회야? 이렇게 되면 25%가 2회니까 약 한 2회 정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B가 50%니까는 얘는 1회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순서가 이게 맞나? A가 제일 어리고 그 다음에 B, C. C가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는 그럼 B가 더 나이가 많고. 그럼 A하고 C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거지? A하고 C 중에는 상관이 있나? 잠깐만. A는 B를 관입하고 B가 있었고 A는 B를 관입하고 맞죠? 그 다음에 나도 어렵다 문장이. B와 몇 시야? 53분.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이게 제일 어렵다 말이. 이렇게 접하고 나서 이제 이거 갖고 나이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순서가 제일 많냐 정리인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B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네. 그 다음에 쉐일은 뭐 어떻게 될 거 없고.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그럼 누가 돼야 돼요? B인가요? 결론은? B가 돼야 되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C는 고생대 암석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B 다음인데 그럼 C는 B보다는 나이가 어려야 되는데 B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B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어디 보자. A가 X라고 쳐볼까? 그럼 X의 반감기는 얼마죠? X의 반감기가 지금 0.5억년. 그 다음에 Y의 반감기가 지금 2억 년이네요. 2억 년이면 2회 지났다? A가 X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봤자 1억 년. 얘는
2회 지났다 그러면은 1회 얘가 x 있을 때 a가 그럼 여기가 y라 그러면은 x가 0.5형씩 2회니까 1학년이고 얘는 1회니까 2학년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y고 여기가 x인 경우에는 y인 경우에는 반감기가 2회 지났으니까 4학년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1회 지났으니까 0.5학년인데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b가 제일 많아야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요 조합이네요. 여긴 당연히 요걸 줘서 편하게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A에 포함된 거는 X에다가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가장 오래된 암석은 B가 맞았고 C는 그러면은 고생되냐라고 물어봤는데 2학년이 제일 오래된 건데 C가 B보다 나중이니까 2학년이면 중생대인지 신생대인지 그것까진 모르겠고 또 모르죠. 오늘 아침에 쌓인 건지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2학년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 고생대는 안 되겠다. 라는 건 확실하죠. 요렇게 가셔야 돼요. 오,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그 당시에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어요, 이게. 그리고 수능 끝나고도 질문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뭔 소리냐고, 이게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잡히는 거냐고 질문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숙제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프린트를 하나 나눠드렸거든요. 요거는 2022학년도 3월 모의평가인데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에 1, 2, 3, 4, 5가 없어요. 젠장. 그리고 그 옆에 프리라고 써놨죠. 그 무슨 뜻이냐면은 가급적 좀 자신의 생각 좀 써가면서 한번 좀 풀어보라고.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알았죠? 요렇게 요거는 요거 먼저 하시고요. 갈 때 요거는 저한테 제출 좀 해주고 가세요. 이름 써가지고 여기다 날짜랑 이름만 써서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채점해서 드릴게요. 뭘 볼 거냐면 흔적 좀 보려고 그래. 왜냐면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알았죠? 코멘트 좀 달아줘요, 문제에다가. 요게 우선. 그리고 1시간 동안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 아까 15번 뒤에서부터 16번부터 여기 기출문제 두 개씩 더 있죠. 그거 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이 조금 과하게 나오는 게 시간이 좀 남더라고 보니까, 좀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친 척하고 밑에 6월 모의고사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6월을. 요거는 만약에 오늘 시간 안에 다 안 되면 요건 숙제로 나중에 조금만 더, 한 30분만, 20분만 더 할애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따가 가질러 올게요, 중간에. 요건 중간에 제가 가질러 올게요. 자, 그럼 요렇게까지 하면 되겠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문제 마저 풀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